좋아. 내리세요. 그래. 이게 수평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산문선생 신국진입니다. 오늘도 제가 하는 얘기를 낼름 받아들이시면 분명히 광어 다운샷 낚시 가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낼름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광어 다운샷 낚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조류 상황에 맞는 낚시 방법, 대처 방법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이거를 한 3분, 4분 만에 끝내버리도록 하고 이해가 가시면 분명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제가 이 채비 광어 단차 조절 채비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게 있고 면사처럼 바늘이 있으면 위에서 누르면 여기를 전체적으로 누르면 내려가고 바늘이 이렇게 올리면 올라가는 단차 조절 채비가 좀 필요한데 그동안은 없어서 저희가 막 끊고 쓰고 그랬잖아요. 또 구슬 채비가 있었는데 그거는 구슬에서 많이 터지니까 이 채비가 새로 나와서 설명을 드렸는데 웜을 여기다 달았더니 공중에서 이제 낚시하기 전에 달았더니 웜이 이렇게 처지더라. 이게 처지죠. 웜이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기둥줄이고 이게 처지죠, 공중에선. 그래서 물속에서 수조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기존 채비에 웜을 달아도 밖에서는 공중에서 이렇게 처지더라고요. 영상 보여드릴게요. 근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이게 물 부력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히더라고요. 지금 이 수조통이라 물도 흐름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잡히죠. 이거는 기존 광어 다운샷 채비고 다음으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채비에 웜을 꼽아갖고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이건 이 물속 아닌 데서 이게 처지죠. 무게가 있으니까. 근데 물에 지금 넣으면 이렇게 물속에서는 어느 정도 수평이 잡힙니다. 바닷물에서는 더 잘 잡히겠죠. 지금 꼬리가 벽에 붙어서 잘 잡히는 걸로 보이는데 잘 잡히더라고요. 바닷속에서는 그냥 수평이 어느 정도는 잡힌다. 공중에서는 무게 때문에 처진다. 이 얘기 좀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이제 웜 소개를 할 때 트리거 뭐 워낙에 많이 쓰니까 트리거 신제품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 단무지 뭐 제가 뭐 김밥에 넣고 싶다 그래갖고 단무지가 나오자마자 바로 품절이었어요. 근데 그게 단무지가 품절이에요. 단무지 없으면 낚시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뭐 다미끼에서도 이런 노란색이 있으니까 대용품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만색이 지금 이 버클리에서 나오는 만색이 없어갖고 막 너무도 찾고 돌아다니시고 얼마 전에 한번 또 풀렸지요. 근데 만색이를 못 구하셨다고 막 조급해하시고 조마조마하시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이거 없으면 우리 낚시 못하지 않았잖아요. 광어 못 낚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만색이 요거보다 요즘엔 멸치죠, 멸치에 더 반응이 좋았다. 뭐 고등어에 좋았다. 멸치는 지금 아마도 멸치 어군이 들어오는 데서 멸치가 더 반응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고등어에서도 좋았다. 그러니까 뭐 만색이 없다고 꼭 그걸 구하려고 인터넷 서치하고 막 찾으면 사시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다른 거 그 다음 차선책 구하면 돼요. 멸치도 지금 나쁘지 않아요. 만색이 구하고 싶으면 사셔도 되는데 꼭 그거다 이렇게 고집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이 단무지도 트리거에서 단무지 지금 어디다 다 없을 거예요. 그냥 다른 회사 보면 뭐 비슷한 칼라 단무지 뭐 다미끼 있고 이런 노란 것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제 트리거 것도 뭐 제가 단무지 없다고 살짝 이게 깐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 트리거는 언제나 한 2, 3년 전에는 환타 그랬잖아요. 저 그때 변해요. 저도 지금 환타 사용은 하는데 이것도 이제 요즘 멸치가 물때가 있어요. 이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 요런 색. 그 다음에 이건 워낙에 이제 기본이잖아요. UV 축광되는 거 그때 K모라 UV가 돼서 바닷속에서 어두울 때 잘 보이는 거, 해무 때 잘 보이는 거 이런 거 기억해서 구매하시면 좋고 저는 뭐 하나 추천하자면 다미끼 모토오일레드라 그래요. 이건 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달아요. 이게 반응이 좋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끝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하나 추천. 그러니까 뭐 단무지 없다고 구해서 꼭 구해야 돼. 구하시면 좋은데 없으면 대체용품 쓰시고
또 이 만세기 뭐 이런 거 꼭 해야 돼. 있으면 쓰는데 없으면 뭐 요즘 멸치가 더 나요. 단무지도 마찬가지예요. 다미끼에서 노란 거 있으니까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꼭 이거야. 제가 이해는 하죠. 이게 한 회사 종류만 해도 막 종류가 뭐 10대까지 이상 되니까 이거를 다 구입하려면 금액이 얼마예요. 정말 필요한 거 한두 개만 사셔야 된다라고 느끼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없으면 대체용품이 있습니다. 예, 이상이고, 예, 그럼 이제 바로 광따 조류 상황에 맞는 낚시하는 방법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낚싯대, 광어 낚싯대는 아피스 오스카 K 모비딕 2. 예, 전체적으로 예, 빳빳한 초리대는 약간 부드러운 예, 전체로 휘는 낚싯대 이런 데가 광어 낚싯대로 예, 적합합니다. 이거는 예, 제 상품이니까 설명을 드렸고, 그럼 바로 바다 조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 보시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배가 있고 사람이 서 낚시를 하면 첫 번째로 물에 넣었는데 바로 그냥 내려갔어요. 좀 날리지도 않아. 바다 배 밑으로 쳐먹지도 않아. 버티칼로 쭉 아주 이상적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 광따 채비가 이건 단차 조절하는 채비인데 조절하기 전에 보통 일반 채비는 이 봉돌이 달려 있고 이 단차가 40에서 50 정도에 줘서 맞춰져 있어요. 자작을 하시는 분도 2뼘 정도 높이의 바늘이 달려 있어요. 이게 낚시를 해보니까 광어 다운샷 낚시를 해보니까 광어는 바닥에 있어서 여기 바닥에 있어서 바늘이 여기 먹이가 바로 앞에 있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 얘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외국 영상 보면 광어는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딱 먹더라. 조금 재밌는 분은 이렇게 치고 올랐는데 바늘 안 먹고 꼬리가 막 지나가더라 이런 재밌는 얘기도 뭐 많이 하시고 그러듯이 치고 올라와서 먹어요. 그 바늘 높이가 40에서 50 정도가 좋더라. 이건 기본화된 사실이니까 이 바늘을 이 정도 놓고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버티칼로 바로 내려갔을 때 이때는 이상적이죠. 단차 조절할 필요도 없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바닥이 거칠면 살짝 들었다 놨다 이 거친 거 탈피하면서 탈피하면서 가고 이렇게 평평하다. 모래바닥 많으니까 뻘바닥도 많으니까 그러면 바닥 딱 대고 살짝 들고 쭉 간다. 그러다 가끔 한번 액션 준다.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이제 이상적이니까 말할 게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날아갔을 때 한 번은 처음 건 얘기했고요. 앞으로 날아갔어. 근데 라인이 쭉쭉 뻗어요. 쭉쭉 뻗는 상황이 있고요. 오히려 뻗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덜 뻗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라인을 릴링을 하면서 회수하면서 이제 배 안쪽으로 내 쪽으로 콩콩 찍어가면서 오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이렇게 날릴 때도 세 가지로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계속 날린다는 상황만 이제 가정을 할게요. 계속 날려. 이때는 날릴 때는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콩 찍고 쭉 대고 가잖아요. 이건 대고 가는 게 좋아요. 바닥을 대고 가다가 이 들었다가 놓으면서 또 콩 찍는 이거를 이 버티칼 바로 내려가는 것보다 덜 하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많이 날릴 때는 들었다 놓는 순간 더 많이 날아가 있어요. 또 들었다 놓는 순간 더 많이 날아가 있어요. 이 이유를 그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었다 놓으면 주류 때문에 더 날아가서 봉돌이 찍히고 그러니까 쌈바 열고 풀르고 찍고 그러니까 이거를 들었다 놓고 이거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한번 되면 좀 오래 가요. 오래 쭉 가고 그 다음에 입질 없으면 살짝 너무 많이 들으면 더 많이 날아가겠죠? 살짝 들었다 다시 놓고 놓을 때 바닥에 안 닿는 것 같으면 선반 눌러서 바닥 닿으면 또 라인 잡아서 가고 이대로 쭉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단차 조절 채비가 필요한 거죠. 이해는 다들 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단차 조절을 못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봉돌 길이를 길게 줘서 채비를 다시 뿌리는 것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채비가 있으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10cm나 15cm를 올려버려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제 배가 있으면 채비가 이렇게 날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려서 여기 봉돌이 있죠. 봉돌이 있고 그럼 이게 물 바닥이라고 치면 이 웜이 이렇게 날아갈 텐데 조류가 이렇게 가니까 채비는 이렇게 날리겠죠. 웜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 버티컬로 찍히면
이쪽에 있어야 될 웜이 이게 날리니까 밑에 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더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웜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어가 먹기 좋은 위치로 40에서 50cm 위로 10cm나 더 20cm 올려주면, 그것도 조류가 너무 빠르면 20cm 더 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조류가 많이 가는 날, 그건 잘 몰랐을 수도 있었겠죠. 광어를 많이 잡으시는 분이 배에서 어떤 사람 오는데 단차가 막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조류가 많이 갈 때였을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셨죠? 이런 채비가 있으니까 이건 올리고 내리고가 쉽잖아요. 조류가 막 많이 갔어. 그럼 더 올려요. 10cm, 20cm 올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있던 웜이 0이 내려와 있는데 다시 이 위치 여기까지 맞춰주는 게 광어 먹이 활동하기에 좋죠. 이 얘기고, 딱 들었다 놨는데, 더 날리지 않고 막 여유줄이 남네? 그때는 감아가면서 낚시하는 거예요. 들었다가 놨는데 바로 찍히는데 여유줄이 많이 늘어져 있고 막 이래요. 보여요. 느낌도 호당호당 이게 라인이 팽팽해야 된다 그랬죠. 팽팽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감아요. 한 바퀴나 두 바퀴나 감고 낚시를 하는 거예요. 배 밑으로 처박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다시 과장되게 안 얘기할게요. 앞으로 캐스팅을 했어요. 콩콩콩 찍어가면서 여유줄 감아가면서 낚시하다가 배 밑으로 처박혔을 때,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보통 배 밑에 처박히면 광어 다운샷은 약간 포기하거나 앞으로 날릴 때만 기다리는데, 이것도 좀 알고 극복하면 이 나름대로 좀 재밌어요. 상황은 안 좋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광어 배 밑으로 처박힐 때 이거 잘하면 잘 낚으시는 분 꽤 돼요. 낚는 분 꽤 됩니다. 배 밑으로 처박혔어요. 처박혔을 때는 앞으로 날린 것보다 더 바닥에 대고 있는 시간을 오래 둬요. 이걸 계속 들었다 놨다면 배 밑으로 계속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반대쪽 사람하고 엉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날렸을 때보다 배 밑으로 처박혔을 때는 바닥에 그냥 들지 말고, 바닥 한번 대면 웬만하면 들지 말고 그대로 잡고 가요. 쿵 찍으면. 그럼 너울 때문에 들렸다가 대면 바닥이 안 찍히죠. 그때 어쩔 수 없을 때는 쌈바 누르고 좀 더 주고, 조류가 많이 갈 때는 한참 내려가요. 내려가서 쿵 찍으면 또 잠그고 그대로 가요. 어쩔 수 없을 때는 들었다 놓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 밑으로 처박을 때는 무조건 잡고 가요. 그러니까 배 밑으로 처박았다고 난감히 하시지 말고 그냥 배 밑으로 처박으면 들었다 놨다 말하지 말고 바닥 찍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3분이 됐나? 그러니까 이게 조류가 언제든 어떻게 날리는 상황인데, 또 조류가 딱 있으면 이게 배 앞이라고 쳐요. 왜 이렇게 날리고 이렇게 날리는 건 얘기 안 하냐. 이건 배가 선장이 잡아주니까 그거는 얘기 안 했어요. 낚싯줄 기존 텐션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텐션이 늘어지면 입줄 와도 못 느끼니까 텐션은 항상 팽팽하게 긴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는 거죠. 그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고, 단차 조절 첩이 그래서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여튼 웜 얘기 다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 들고, 3분 선생 신국신이었습니다.